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따사로운 봄볕에 이어서 요즘은 정말 뜨거운 강한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연일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면서 우리 피부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같은 때는 자외선 차단제 정말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의 강동성심병원 피부과 김상석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자외선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에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자, 구체적으로 자외선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자외선이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피부 반응은 햇빛을 쬐었을 때 피부가 빨갛게 변하게 되는 홍반성 반응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그 이외에도 햇볕에 의한 일광 화상이라든가 또 기미나 잡티,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햇볕에 의해서 노화가 더 가속될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 피부암까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피부 반응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그 반응 정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부가 좀 유난히 하얗거나 잘 그을리지 않는 피부형을 가진 사람은 사실 일괄 화상이나 광노화가 더 잘 발생하고요. 또 피부암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네. 자외선은 피부에 국소 또는 전신적인 면역 반응을 저하시키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손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목 뒤의 피부는 자외선을 잘 받지 않는 그런 몸통의 피부에 비하면 훨씬 더 건조하고 또 거칠고 굵고 깊은 주름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러한 현상을 광노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 이러한 광노화는 자외선 A하고 B가 모두 관여를 하지만 자외선 B가 훨씬 더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자외선 차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잘 바르는 거잖아요. 네, 바르는 것과 바르지 않는 것. 차이가 근데 많이 날까요? 어떻습니까? 앞서서 자외선이 건강에 미치는, 특히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자외선에 대한 노출이 많게 되는 그런 야외 활동을 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게 되면 당장 그 피부가 붉어지는 그런 홍반성 반응이라든가 또 햇볕에 의해서 타게 되는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쉽고요. 그리고 당장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네. 점차점차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와 바르지 않았을 때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특히 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주름이 크고 깊어지는 그런 광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피부암의 발생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자외선 차단제는 야외 활동 길게 하는 날이나 정말 쨍쨍하게 맑은 날 많이 바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구름 낀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된다. 혹은 실내에 있을 때도 이걸 발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떨까요? 사실 뭐 햇볕이 쨍쨍 비추는 날은 당연히 자외선이 많을 거다. 그리고 자외선 지수가 높이 나오기 때문에 자외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 네. 사실 그 햇볕이 쨍쨍 비추지 않는다고 해서 깜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햇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외선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각각 자외선 A, B, C가 투과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제일 파장이 짧은 자외선 C는 오존층에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는 도달하지를 못하고요. 네. 자외선 B는 일반적으로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내에 있게 되면 자외선 B는 유리창에 의해서 통과를 못하게 되고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파장이 긴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이라든가 커튼도 다 통과해서 실내로 도달하기 때문에 네. 실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외선 A의 영향은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적은 흐린 날씨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겠고요. 또 컴퓨터 모니터나 TV 같은 이런 쪽에서도 빛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빛에도 자외선 파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 있더라도 자외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실내에서도 바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그 인위적인 빛에도 자외선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를 그럼 잘 이제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차단제에 써 있는 게 크게 써 있는 게 SPF 뭐 30, 50, 뭐 PA 플러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표기가 돼 있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뭔가 숫자가 좀 높고 크고 플러스가 좀 많이 써 있는 걸 고르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고르는 게 현명한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SPF, PA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SPF라는 그런 그 개념이 먼저 이렇게 소개가 됐죠, 우리나라에는. 네. 근데 SPF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자외선 B에 대한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이고요. 아, 그리고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효과는 이제 자외선 A 차단 등급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고요. 영어로 PA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SPF 다음에 나와 있는 숫자의 의미인데요. 만약 예를 들어 SPF 15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자외선의 양이 1이라고 가정했을 때 SPF 15의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가 피부에 바르게 되면 피부에 닿는 자외선의 양이 15분의 1로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SPF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클수록 더 높은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PA는 이제 PA 플러스, 뭐 PA 그 2 플러스, PA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플러스 개수가 더 많을수록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정도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그 밖에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구입할 때 뭘 또 더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물리적 차단제 또 화학적 차단제 이러한 그 차단제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또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따갑다 또 이렇게 붉게 발적이 생긴다 이런 자극감을 느끼거나 피부 트러블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의 피부 타입에 맞는 그런 자극이 적은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 잘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네.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하는 SPF는 사실 그 제곱 센티미터 면적에 2g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뒤에 측정한 그런 수치거든요. 근데 이 제곱 센티미터 면적에 2g을 바르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 양을 조사해 보면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한 제곱센티 면적당 0.5g에서 1g 정도, 즉 그 권장 도포량의 약 절반이 채 안 되는 그런 양을 바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가 발랐을 때 느끼는 그 자외선 차단의 정도는 표시된 그 SPF 수치에 훨씬 더 못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장 도포량의 절반 정도만 발랐을 때 자외선 차단 효과는 반만 발랐기 때문에 뭐 한 반 정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그게 절반이 아니고요. 네. 절반만 바르게 되면 원래 기대하고 있는 그 자외선 차단 지수의 약 5분의 1 정도밖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실 때는 양도 상당히 많이 바르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외선이 직접 영향을 주는 우리 몸의 또 다른 곳, 바로 눈입니다. 전문의들은 최근 자외선으로 인한 안구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계절 내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날씨는 낮 12시부터는 자외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글라스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눈에 따끔거림이나 불편함이 있을 때는 빠르게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